자, 오늘 9월 27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이제 뽑아봤는데, 사연 없는 수익은 없다로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일단 오늘 장 중에 계속 하락이 코스피 1%, 코스닥 1.5%까지 그냥 하락을 계속 눌러서 장 막판, 여기 이제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저점이에요. 코스피도 제일 저점이 한 2시 반쯤, 그리고 코스닥도 한 2시 반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2시 반에서 한 3시 좀 전까지가 낙폭이 제일 컸었습니다. 계속 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게, 그 일본에서 뭐 30조 원은 부어가지고 현금 여러 개 30조를 부어가지고 엔화를 방어했는데 효과가 없다. 지금 뭐 일본도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 보유고 얘기, 영국 큰일 났다부터 해서 지금 우리 환율 얘기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요님들 계속 브리핑 드리면서, 지금 이 리스크, 이 하락은 절대 글로벌 긴축 리스크나, 또한 영국의 IMF 설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장중에 계속 드리고, 지금 장 이상하다, 데칼코마니 장세고 이거 자전거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어쨌든 간 계속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첫째는 대부분 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셨을 거예요. 마저도 이게,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언제가 지치냐면, 이렇게 쭉 빠지면은 다들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데 다 손해보는 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놔버리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또 몇 종 정도 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흔들 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 원짜리 주식이 9,000원 되고 8,000원 되고 7,000원 되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해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8,000원 되고 9,000원 됐다가 다시 8,000원 쪽으로 가면은, 8,000원이라는 옛날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안 던질 것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털려면 이렇게 흔들면서 터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내내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거 장 이상하다, 이거는 자전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보시면 코스피도 그런데, 코스피 지금 파란색 라인이, 좀 크게 키워볼까요? 파란색 라인이 개인입니다. 주황색 라인이 외국인입니다. 거의 데카코마니처럼 보여요. 코스피도. 근데 코스닥을 보면 정말 심합니다. 보시면 기관, 녹색 선인 기관은 완전 따로 놀고 있고, 외국인하고 개인은 이 아주 작은 파동, 이런데 사실 요런 작은 것들, 요런 것까지도 똑같아요. 이거를 보고 완전 이것들이 자전거를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기관은 뭐냐면은, 기관은 이 수급을 손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예서 외국의 무슨 해치펀드에서 수천억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외국인으로 둔갑하기는 쉬워요. 외국인 투자 이게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개인은 쉽죠. 여러분 우리 다 개인 아닙니까? 그냥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국인 뽑아가지고 그 계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도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어 기관은 어렵습니다. 기관은 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의 수급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으로 둔갑하기는 어려우니, 통상은 외국인이나 개인으로 둔갑해서 장을 흔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랬던 부분들은 외국인 기관으로 둔갑을 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매수로 전체적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 ETF를 아마 활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ETF 매매를 하면은 이게 그만큼 자동으로 주식의 프로그램적으로 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승 ETF를 사면은 거기에 삼성전자 몇 프로, 하이닉스 몇 프로, 이렇게 비율대로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실시간으로 사지는 거기 때문에, ETF하고 실물거래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장을 좀 흔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장중에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정도 같으면은 코스닥에서 이 정도 수급이 같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쳐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보면은 여기에 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호가 이 위에 64,000원에 5천주에 개인만 있을까요? 외국인만 있을까요?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 정도로 똑같으려면은 이 개인이 5천주 넣어놓고 외국인이 5천주를 사야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기관 물량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셋이서 고스톱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쉽죠.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흐름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을 보면 거의 주가 분봉 차트 흐름하고 마지막 보면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까지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큰 종목일수록 지수를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일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체결을 한번 볼게요. 체결을 쭉 내려가지고 보면은 여기 체결을 요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천주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한주, 두주, 석주, 다섯주 막 이런 종목들 이런 단주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지금 5천주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매도를 5천주를 걸어놨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 동시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건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게 몇 번 순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씩 왜 3천주를 예를 들면 3천주를 뺐다가 3천주를 다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종목이 먼저 팔리기 때문에 3천주를 뺐는데 그러면 5,700, 5천주에서 2천주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3천주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 위에 있는 2천주는 내게 아니고 이 2천주가 끊는 다음에 내게 3천주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전거래들을 돌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장중에 계속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 기관이 혼자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종목들을 대형주들을 가지고 놀고 프로그램으로 밀고 하다가 막판에 되니까 이게 차이가 좀 벌어지죠. 개인은 훅 떨어지고 외국인은 생각보다 올라가는 양이 좀 적어지는 거. 그러니까 개인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을 팔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두 개는 되게 데칼코마니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시면 기관은 쭉 받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팔았나요? 개인이 팔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은 선상이지만 여기가 지금 제가 줄을 내고 있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급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보면은 파란색 선은 0 라인에서 계속 밑에 있고 주황색 선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돌리면서 수급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낸다라는 느낌을 오늘은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데 장 막판에 쭉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막판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들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지 한 요 정도 왔다고 칠게요. 이까지 내려가서 오늘 코스피가 2198, 97, 오늘 2197, 2시 37분이 오늘 최저가입니다. 그 막판까지 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저가인데 한 2200 왔어요. 아, 여기서 팔아야지. 그게 좀 올라왔으니까. 2202포인트 왔어. 아, 그래 좀 올라왔잖아. 생각보다 이까지 왔어. 아, 땡큐 베리 마치. 2006, 220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2020, 이까지 올라왔어. 그럼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개인들이 계속 이제 특히 어떤 거냐면은 개별 종목들의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신용 반대 물량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신용 반대 물량들 미리 정리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개인이 오늘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피에서 얼마 안 판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것마저도 사실 왜곡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마치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게 매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인들 개인 물량으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어느 정도 받아가고 실제 털린 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물량으로 예를 들어 1,500억 정도 받아가 지금 오늘 외국인이 2억 5천 아니 2,500억 매도가 나왔는데 1,500억 정도는 예를 들면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600 찍혀 있지만은 마이너스 160억 찍혀 있지만은 실제 개인들이 던진 거는 진짜 개인이 던진 거는 1160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를 개인 명의로 받아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근데 지금 오늘 주가 흔들림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에 수급 흐름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이게 옛날에 이제 6년 동안 박스 피해하던 시절에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까지는 아니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 자전거에 돌려가지고 터는 거. 그래서 오늘 제 느낌은 장중에 그렇게 눌러댔는데도 이거 죽을 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물론 한 가지 투심이 특히 안 좋았죠. 저는 이제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메인이 뭐냐면 우리 지금 특히 평가하는 거, 바이든과 또 뭐지요? 바이든과 날리면하고 이 듣기 평가 중, 이게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대부분은 87%인가? 어떤 이제 사이트에서 20만 명인가 있는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5%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10몇 프로가 날리면으로 들었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87점 몇 프로의 사람들은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되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라고 했던 거를 오늘 어라고 얘기를 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주가는 빠지고 있고 환율은 이제 개박살 나기 직전이고,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인데 주가는 들쑥날쑥하고 오늘 반대면 터져 나올 것 같고, 이 모든 악재들이 어제 오늘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들 받아가지고 그대로 30분 만에 드라이브에서 올려버렸어요. 예. 보시면 조금 당겨서 볼까요?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다른 것보다 장 초반에 거래 있고 완전히 장중에 거래가 싹 죽었어요. 싹 죽었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저점 한 2시 40분쯤 20분 이때 저점을 슬슬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거래량이 쭉 붙어서 올라가면서 동시호가의 거래량이 터져요. 동시호가에서도 받아 올린 종목들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저는 지금 구간이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실은 저는 2250 정도 봤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언더슈팅한 거 맞습니다. 언더슈팅한 거 맞는데 우리가 또 애누리하면 장사가 어디겠습니까? 딱 1까지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1까지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 때도 반대로 올라갈 때도 저 2500에서 2600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보다 지난번에는 딱 그 밴드 안에서 떨어졌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뉴스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반등세가 세면은 이게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오버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해 최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박스권이 한번 이 파동이 형성되는데 두세 달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석 달 남았잖아요. 올해가 11, 12 남았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거진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 지금 긴축에 대한 리스크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 주가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생각해 볼게요.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이 실적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빠짐으로써 이 악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저점까지 따지잖아요. 35%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 35%면 코로나 때 빠진 게 35%예요. 이때 빠진 게. 그러면은 기간은 더 길었지만은, 기간이 더 길어서 각도가 날카롭지 않았지만은 긴축으로 인한 리스크가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지금 살 때지 팔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도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긴축은 저도 해봤어요. 리번 이후에 해봤고 그때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시장에서 한번 겪어본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게 코로나처럼 우발적인 리스크로 엮이진 않아요. 시장에서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 같은 리스크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게 사실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현재 구간에서 긴축에 대한 리스크는 엔간히 반영이 됐다. 지금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보고, 그게 끝나냐? 그러면 다 끝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다가 박스권으로 보니까 반등을 줬다가 다음 리스크는
긴축이 아니라 그게 될 겁니다. 아마 가계부채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때는 또 그때 돼서 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 오늘 장세를 보면은 일단 이 데칼코마니의 수급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바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의 진짜 그 세 명의 고스톱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어 일단 밑에 꼬리가 나오고 30분 만에 돌려낸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루 종일 마이너스였다가 20, 30분 만에 돌려낸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잘 버티신 분들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또 지금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반등을 좀 더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